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테크엠 도강호 기자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15분 정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언맨 몰락할까? 뭐 몰라까지 얘기가 네.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이야기의 주요 맥락이 어떤 것인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자, 그 펜실베니아의 대의 와튼 스쿨 마이클 로버츠 교수가 네. 쇠퇴하는 산업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네.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하는 것 같고 몇 가지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더라. 네. 자, 이것을 주요 맥락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리스크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 이런 맥락입니다. 자, 먼저 김영롱 앵커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이언맨 한번 설명해 줘야죠. 부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아이언맨의 모토, 네. 아이언맨의 모델인 앨런 머스크가 이 부채를 과연 상관이나 할까 싶을 정도로 사업 추진하는 거 보면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또 능력이 되는 사람이기도 네. 하고 뭐 가장 잘 알려진 건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인데요. 네. 뭐 당시 이제 순수 전기차 개발한다고 하기 전에 당시 분위기가 네. 하이브리드가 답이다라고 자동차 맞아요. 업계에서 다 얘기를 했었어요. 네. 순수 전기차는 너무 이게 가능성이 적다 했는데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나는 전기차 할래 해서 시작한 거예요. 오. 그리고 결국 된 거고 네. 모델 S 막 나오고 모델 E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또 하나가 솔라시티입니다. 네. 약간 뭐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만은 테슬라 모터스와 이제 합병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입니다. 전기차 사업에서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스크 제국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자기가 생산하고 그 생산한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제품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하겠다. 자기의 한 개 기업으로 자급자족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회사가 뭐 하드웨어 회사 네. 차리는 거랑 비슷한 네. 논리죠. 거기다가 이제 기가 팩토리 음.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네바다 사막에다가 지금 이 공장을 깔아놨는데 네. 태양광 공장을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한 14% 정도밖에 완공이 안 됐는데 이게 한 50억 달러 파나소닉과 함께 손잡고 투입을 다 되면 네. 미식 축구장 한 260개 규모랍니다. 이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에너지원 공급받고 에너지원 제조해가지고 테슬라 전기차 모터스 돌리고. 전기차 하고 네. 하는데 전기차로 끝날 것이냐. 음. 빠르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화성에 가야 됩니다.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네. 한 70살에 화성에 도착하게 된다면 네. 화성에서 죽고 싶다. 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이스 X인데요. 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어떤 돈보다 꿈을 쫓는 사람이구나 이야. 라는 걸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처음엔 놀렸거든요. 네. 야, 무슨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무슨 화성을 간다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아이언맨이어도 있지. 네. 그런데 진짜 했어요. 오. 5번 만에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한 거예요. 네. 재사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다시 회수를 네. 한다는 거죠. 네. 로켓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야. 화성 가는 거 그리고 화성에서 이제 도시만 만들 수 있다면 네. 진짜 지금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화성을 가서 노후를 보낼 수.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면 진짜 네.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되니까 예. 미래엔 또 되지 않을까. 그러다 이런 보니까, 생각. 예, 좀 그런데 느껴지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리스크라고 했었잖아요. 네. 뭐 자동차라든지 혹은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사고가 안 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앨런 머스크는 그래. 개의치 않아요. 자기의 꿈과 네. 희망이 워낙 원대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 S 같은 경우에 2016년이었어요. 모델 S 자율주행을 하다가 네. 좌회전하는 트레일러와 부딪혀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트레일러를 하늘로 착각해서 트레일러가 약간 하얀 빛을 띠다 보니까 그랬었어요. 하늘과 착각을 해가지고 모델 S가 트레일러 밑으로 그냥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부상을 아이고. 당한 후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애도는 표했지만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더 핫한데요. 지난주에 네. 중국 연구진이 모델 S 해킹에 성공했습니다. 이야. 뭐 이게 제일 큰 문제. 사이드미러 접고 뭐 펴고 이런 건 당연하고요. 네. 잠근 장치 해제하고 주행 중에 와. 갑자기 급브레이크까지 다 음. 해킹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게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악성 와이파이 코드가 전염이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정말 해킹하려면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돼. 네.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야라고 지금 해명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이런 것도 보고 사실 지난 3월에도 미국에서 한번 해킹을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 프로그래머가 해킹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일부러 해킹을 해봤던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해킹해봐! 네. 라고 해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죠. 네. 나 했어!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더 쿨했었던 거고 이번에도 굉장히 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쿨하게 넘길 만한 게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스페이스 X니까 재활용 가능한 로켓도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뭐였어요?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페이스X가 네. 이제 가격을 아주 낮춘 가격에 이제 발사를 하는 네. 그런 기술로 곽광을 받으면서 네. 특히 팔콘 9이라는 로켓이 이제 다시 착륙하는 네. 발사 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요 실험을 성공하면서 엄청 곽광을 받았는데 네. 이제 그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네. 그 실험에 성공하고 나서 실제로 얘로 계속 발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계속 재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9월 1일 날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죠. 그 발사 대기 중에 발사대에 서 있다가 연료 주입 중에 얘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냥 서 있다가. 네. 네. 발사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연료 주입 중에 폭발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얘만 폭발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 네. 이제 2억 달러 정도라고 생각되는 이제 페이스북이 자신의 원대한 꿈을 쏘아 올리려던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같이 실려 있었는데 같이 폭발한 같이 거죠. 터졌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로켓만 터진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아주 비싼 인공위성마저도 터지면서 니네들이 뭐 저렴하게 저렇게 이제 다시 착륙하는 영상이거든요. 네, 저렇게 네. 이제 착륙한 걸 다시 쓰겠다는 건데 네. 저렇게 다시 착륙하면 뭐하냐 터지면 끝인데 네. 이런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 실제로 저렇게 하기 전에 한 7월쯤에 이걸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네. 발사 때 회수한 애를 네. 가지고 다시 연료를 채워서 음.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게 네. 성공적으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저런 위험이 있죠, 모습을 아직은. 네. 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 연료 자체가 휘발성이 강한 원료를 쓰다 보니까 좀 연료 주입 상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은 좀 높은 것이라고 네.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사고가 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요. 그런데 일단 앨런 머스크가 사실 솔라시티로도 원대한 꿈을 꾸고 있고 네. 기가 팩토리로도 원대한 꿈을 꾸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경제적으로 보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먼저 솔라시티부터 점검을 해보자면 솔라시티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혹은 기업용 태양광 패널을 달아주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태양광 패널 그 자체가 좀 비쌉니다. 아직까지 좀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한 가정에 한 달에 약 330kWh 정도의 그 전기를 사용한다면 그 정도를 한 달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은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더 비싼 네. 상태고요. 그러니까 테크 인사이드라는 네. 이제 외신과 이제 솔라시티 CEO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네. 이게 한 가정에 설치하는 게 12,000달러에서 2만 달러.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네, 정도 되는 비용이 드는 거죠. 1,500에서 2,000만 원도 네. 넘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와. 그 이제 이게 패널 가격만이 아니라 이제 물론 다 설치하는 풀로 네. 설치하는 가격이긴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가격이죠. 우리가 이번 여름에 매우 더웠기 때문에 네. 한 30만 원 정도까지도 그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전기료 아끼려고 2,000만 원 내야 되나? 우리나라는 그리고 정부 지원이라도 해주죠. 정부 지원해줘도 네.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나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기 때문에 솔라시티에서 무엇을 썼냐면은 20년 리스를 쓴 거예요.
물론 달리 얘기하자면 20년 동안 이거 써라. 우리 회사 거. 그런 거기도 하지만 워낙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2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내라. 240개월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끔찍하네요. 140개. 그냥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솔라시티가 지금 당장 매출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1,000만 원짜리 패널을 20년 리스로 지금 당장 하나를 팔았어요. 네. 그럼 이건 적자란 얘기예요. 얘네는 일단 1,000만 원짜리를 줬어요. 하지만 이 소비자가 지금 당장 내야 될 돈은 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적자예요. 이 적자가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직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원금 회수가 나중엔 가능하겠죠. 모든 사람이 앨런 머스크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솔라시티의 부채량이 3년 동안 13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량이 지금 약 1조 원이 넘어서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물론 이번에 테슬라가 나서서 솔라시티를 인수해주긴 했지만 네. 정말 테슬라도 적자 기업 아닙니까? 예. 적자 기업이 인수해서 어떤 답이 나올까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자 이어서 기가팩토리인데 기가팩토리 아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네. 문제점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공장 운영을 시작하긴 했어요. 네. 개소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공장 진척률이 14%밖에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4%니까 7분의 1인가요? 나머지 7분의 6을 지금 또 공장을 건설을 해야 돼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네. 테슬라도 현재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뭐 솔라시티 적자 기업이죠. 지금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물론 네.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이 기가팩토리의 지금 공사 진척 현장인데 나머지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는 아직 들어갈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지만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파나소닉 믿고 가야죠. 네. 이제 그게 좀 문제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가 팩토리 정말로 엄청나게 기가라고 할 만큼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네. 요걸 주로 소비하는 곳이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될 텐데 그렇죠. 네. 만약에 테슬라 자동차가 휘청하면 네. 그렇게 만든 배터리가 다 쓸모없는 재고가 된다는 이런 리스크도 사실 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의 미래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 한번 짚어보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솔라시티 인수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의 그 가정용 그 태양광 설치 모델을 만들고 있다. 네. 10월 28일 날 공개할 거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양광 패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자동차 전기 공급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가정에다가 그 발전한 전기를 저장해야 되니까 네. 요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화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또 두고 봐야죠. 이제 지금 20년 리스 모델 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제 얼마나 새로운 리스크가 적은 그 리스크가 적은 네. 혹은 이제 뭐 해결책이 될 만한 모델을 내놓을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큰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당장 그래서 차가 팔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 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그 사망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모빌아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종료를 했어요. 이제 네. 모빌아이가 어떤 회사냐면은 그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네. 네, 이미지를 보고 네, 저렇게 상황을 네.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간다, 어쩐다, 이렇게 네. 저런 걸 인식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핵심 기술이죠. 저건 이제 앞차와 0.8m 네. 뭐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저 회사와 결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고가 저 회사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네. 뭔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네. 새로운 그걸 통해서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자꾸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이제 이게 얼마나 잘 될까? 뭐 이제 그게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희망적인 걸 좀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발을 하긴 하는데 네. 여전히 꽤 성공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 이제 국가적으로 좀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제일 좋은 회사인데 실패율이 9.5% 정도 지금 11년까지 기준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 그 펠콘 9이 이제 29번 중에 3번 네. 실패한 약간 10% 약간 넘거든요. 꽤 네. 괜찮은 성공률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 뭐 여전히 뭐 그래도 희망은 있다. 희망이 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쇠퇴하는 산업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산업이 갖고 있는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리스크들만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도강호 기자와 함께 김영로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